국민의힘 지도부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인천 계양을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하면서 굉장히 뜨거운 지역으로 떠올랐죠. 그런데 그 상대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의 선전이 지금 또 눈에 띕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뜻밖의 선전을 하고 있는 윤 후보를 향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요, 전국 지원 유세를 뒤로 하고 자, 이제는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출마지에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계양 주민들을 우습게 보고 있어요. 인천 계양구는 시대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 피의자들의 도피처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거가 어렵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에 계양을에 아는 분 계시면 전화해 주십시오.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충청 또 부울경 일대를 저희가 지원하러 왔습니다. 이제는 수도권 그리고 계양 지역구 또 인천 여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출마 지역구를 놔두고 민주당을 위해서 이 전국 지원 유세를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일단 본진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턱 밑까지 따라 올라오는 이 지지율 때문인지 이제는 본인의 지역구에 집중을 해야겠다. 그만큼 접전의 양상임을 본인도 이제 인정을 한 셈이 됐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맡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국 선거에서 특히 이제 전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도권에서 최소한 뭔가 이재명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을 찍었던 그런 지지자들만이라도 결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였을 거예요. 근데 이재명 바람은 안 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윤석열 정부 초기 출범한 이후에 그 바람들이 거센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바람이 제대로 불지 않는 상황이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일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계양을에서에 관한 문제인데요. 명분이 좀 떨어지는 출마인 것만은 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일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세가 확고한 지역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열세나 박빙이다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양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겠다. 또 계양에서 지지세가 만약에 한 20% 이상 확 벌어지면 모르겠는데 지금 좁혀지고 있다고 하는 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계양을 다시 한번 좀 다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 출마한 것을 두고 연고도 없는 지역에 쉽게 당선되려고 출마한 게 아니냐라면서 비판을 쏟아냈었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윤형선 후보 역시 인천 계양구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그러니까 주소지를 옮긴 내용이 확인됐다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이 고전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건 이 캐치프레이즈입니다. 25일 대 25년. 계양을에 온 지 25일 된 후보가 25년 된 국민의힘 후보를 앞설 수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주요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자동차 등록원부를 보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가 되면 자동차 등록원부의 자동차 사용 본거지가 변합니다. 그럼 이제 윤형선 지금 후보 같은 경우 계속 계양에 25년이라는 걸 강조했으면 당연히 사용 본거지가 계양구가 계속 돼 있어야 되는데 2017년에 사용 본거지가 계양구로 돼 있다가 2021년 5월엔 양천구로 변경을 했다가 이번에 후보 등록 전일 5월 2일에 계양구로 다시 왔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 25년 동안 계양을 위해서 애썼다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목동에 살았구만 이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비판을 한 거고요. 윤형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다. 내가 이제 계양에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이제 집을 빼야 되는 상황이었고 목동에 이제 과거에 이 딸아이 이제 상급학교 진학 때문에 목동에 아파트를 하나 공동 소유하고 부모랑 가지고 있었는데 부부가 그 이후에 일로 어쩔 수 없이 옮겼다가 본인은 계양으로 계속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가짜 계양 사람이 아니라 진짜 계양 사람이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 윤형선 후보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해명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21대 선거 끝나고 나서 작년에 그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좀 팔아야 되겠는데 좀 비워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그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제가 집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시 제가 서울에 집 한 채 장만해 놓은 거 있거든요. 마련해 놓은 거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왔던 거 맞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 하루도 계양에서 생활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 선거 초반만 해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윤영선 후보에 대해서 의도적인 무대응 기조를 유지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응을 하면 할수록 윤 후보의 입지나 이미지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려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접전 양상임이 인정이 된 거고 그리고 대응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적극적인 공격에 나섰단 말입니다. 네거티브 공격에 나섰어요. 자, 그 부분이 지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역시 국민의힘이 선거 캠페인을 어느 순간부터 잘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 선거 캠페인이 좋은 선거 캠페인이냐 나쁜 선거 캠페인이냐를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일단 많은 사람들한테 이번 선거는 무슨 선거다라고 하는 걸 인식시키는 것들을 굉장히 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많이 겪어왔던 그 학습의 효과가 좀 일부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요. 너무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25년 산 사람과 뭐 교양이 갑자기 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딱 구도를 만들어 버리니까 아무리 뭐 이재명 후보라 할지라도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더군다나 다른데 이제 선거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계양에다가 바로 확 묶어놔 버렸잖아요. 이것도 또한 국민의힘이 선거 캠페인의 측면에서는 그냥 유효적절한 전략을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윤영선 후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 전입한 게 9일이더라고요. 네. 5월 9일. 윤영선 후보는 5월 2일이고요. 네. 일주일 더 빠르네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돈은 계양에서 벌고 자녀 교육이나 혜택은 서울 목동에 와서 받고 목동에다 집 사고 계양에는 전세 살고 계양에 과연 어느 정도 소속감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선거 당선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결국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양심에 털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소지를 거기다 두고 있지도 못하면서 네. 혜택은 계양에서 사실은 올곧게 거기다가 던지고 살았어야 계양 주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았는데 이재명 후보 비난만 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평론가님 이제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요. 또 그 부분은 또 명백하게 사실인 부분이 있습니다. 25년 동안 이 계양을에서 병원을 운영을 했던 의사로서 어떤 계양을에서 지금까지 보낸 그 긴 시간이 있고 또 병원을 운영하면서 세금 또한 납입을 했을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을 다 일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는 점도 제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